미션 88일 차네요. 88. 88. 좋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팔팔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김선옥 작가님,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그 비타민 문구는 먼저 읽어드릴게요.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는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 이 문구를 준비해봤고요. 그 테레사 수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 비타민 문구를 오늘 준비한 이유는 제가 보면 뭐 그런 좋은 말이라던가 뭐 명언, 격언 같은 게 보통 이제 제 자신한테 우리 자신의 뭐 발전이라던가 거기에 포인트가 맞춰져서 포인트가 맞춰진 그런 말들이 많은데 제가 이 문구 딱 봤을 때 정말 이게 그 순수하게 어떻게 보면 타인이나 조금 더 크게 생각하면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사회 발전을 위해서 그런 발전을 위한 말이 담긴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해 봤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는 또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더 나아지고 또 행복해진다면 더 기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구가 눈에 들어와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쓴 긍정 확언은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 쉼을 갖고 몸과 마음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한다. 이렇게 써봤어요. 어제 토요일 근무를 하고 오늘 저한테는 소중한 휴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좀 쉬어서 몸과 마음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들어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오늘 행복하고 쉼이 있는 그런 일요일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마더 테레사님의 문구 너무 좋습니다. 당신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당신과 헤어질 때는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라. 그래요. 우리도 이 마음을 한번 가슴에 꾹 품어봅시다.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 쉼을 갖고 몸과 마음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만든다. 좋습니다. 우리 김선욱 작가님, 오늘 오전에는 좀 더 푹 쉬시고, 오후에는 더 네. 탄력 받아서 글쓰기에 바짝 집중할 수 있는 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윤정 작가님 할게요. 네, 하윤정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긍정 확언을 나는 나를 믿는다. 무엇을? 오늘 글쓰기 한 꼭지를 완성하는 것을 믿는다. 나는 나를 믿는다. 무엇을? 오늘 글쓰기 한 꼭지를 완성하는 것을 믿는다. 나는 나를 믿는다. 무엇을? 오늘 글쓰기 한 꼭지를 완성한 것을 믿는다. 이렇게 긍정 확언을 쓰면서 오늘 한 꼭지를 마무리하려고 아침에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책은 송윤옥 편집장이 쓴 글쓰기부터 출판까지 여기 보니까 이분 또 편집장인데 책을 한 권을 냈더라고요. 왜 냈느냐 하면 처음에 이런 독서 모임 모여서 한 편의 글을 써가 공지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글쓰기를 했는데 뭘 할까 하다가 자기가 편집이니까 편집에 관해서 이제 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요 중간에 보면 요런 꼭지가 있어요. 매일매일 A4 1매를 쓰는 힘. 이메에서도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책을 아침에 매일 읽고 꼭지 글쓰기를 하면, 독서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간을 빼어 놓듯이 글쓰기도 항상 시간을 빼어 놓아야 되고, 열심히 쓰다가도 또 멈추는 시간도 길어지고 이러니까, 우리가 책 읽는 것처럼 일단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먼저고, 자꾸 쓰다 보면 내용이 알차지고, 요약도 정리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아주 중요하답니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매일매일 한번 써봅시다. 지금의 엉덩이를 얼마만큼 의자에 붙이냐 달려 있으니까 책을 저도 쓰다 시작해 보니까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1시간 정도 멍을 때리기도 하고 엄청 생각을 하다가 펜을 잡는 시간은 한두 시간 잡아지고 그 이후에 또 멍하게 또 계속 써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만큼 쉽지는 않으니까 우리 다 오늘 또 화이팅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근래 들어서 우리 하윤정 작가님 에너지가 바짝 몰입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아침 미션을 통해서. 긍정 확언에서도 막 힘이 납니다. 나는 나를 믿는다. 무엇을? 와, 그 부분 너무 좋았어요. 오늘 글쓰기 한 꼭지를 완성하는 것을 믿는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응원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A4 용지 한 매를 쓰는 행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스몰 라이딩이라고 합니다. 조금씩 쓰는 거. 스몰 리딩이 되면 스몰 라이딩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씩 매일매일 내가 뭐 하루 한 페이지씩 책을 읽는 행위를 꾸준하게 하다 보면 내가 A4 용지
뭐 한 페이지는 많잖아요. 그럼 하다못해 뭐 반 페이지라도 내가 매일 쓰는 습관을 기른다면 그 습관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내가 적절하게 몰입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멍 때리다가 또 바짝 몰입할 수 있고 이런 멍 때리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워밍업 하는 과정이에요. 에너지를 데피는 과정. 이게 그런 과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뭐 3시간 동안 카페에 앉아서 바짝 몰입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3시간이 오롯이 안 써지거든요. 우리 지금 하인정 작가님이 느끼고 계시는 그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에요. 그러면 내가 1시간 동안 내 몸을 가열시키는데 사용을 했다면 나머지 또 1시간은 바짝 집중해서 쓰고 나머지 1시간은 또 멍 때리고 오고 이거 좋아요. 내 몸을 데피는 과정이기 때문에 3시간은 내가 오롯이 바짝 쓰면 과열될 수 있어요. 과열될 수 있으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또 초보 작가의 입문 과정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니까 스스로에게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우리 김정희 작가님 하겠습니다. 제가 전 선생님 그 얘기에 너무 집중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다가 어머. 후속을 다시 안겠네요. 네, 오늘은 제가 그 소노 아야코라는 그 일본 작가의 약간의 거리를 둔다는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번역서라서 그런지 이렇게 쉽게 풀어놔서 어떻게 보면 이 동화책을 읽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가볍게 읽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인내의 진실이라는 챕터를 굿모닝과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동화 속 요술봉 하나만 있으면 원하는 모든 것이 내 속에 들어올 텐데 그 마법의 봉을 구할 데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 요술봉을 대신할 수 있는 그나마 유사한 무엇인가를 찾는다면 딱 하나 있다. 바로 인내다. 인내는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손에 넣을 수 있다. 인내라는 말에는 깊은 뜻이 담겨있다. 인간은 희망하는 것을 원하는 그 순간에 갖지는 못한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몸이 아파서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내 몸은 건강한데 가족 중 누가 많이 아파서 열일을 제쳐두고 간병에 나서야 할 때가 있다. 소설가의 작업은 인내 그 자체다. 수천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 한 글자 한 글자씩 매일 써내려 가야 한다. 그래서 저희는 뭐 소설은 아니지만 이렇게 함께 글을 써내려가는 과정이 인내의 연속이고 인내의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인내하고 잘 진행하고 있는 우리 주한 선생님과 함께 우리 5분께 응원을 보내면서 편안한 휴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호. 너무 좋아요. 동화 속 요술봉과 같은 게 인내였다. 와, 멋있습니다. 동화 속 요술봉. 근데 인내에는 그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쉼 없는 노력, 그리고 꾸준함. 내가 이거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저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이거를 해냈을 때 우리는 이제 우리 손에 요술봉이 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이 요술봉을 제대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소설가의 작업은 인내의 과정이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문득 이제 제 책 한 번씩 저는 이제 검색을 하거든요. 예스24에서 내 책이 생명을 잘 이렇게 다 하고 있나라는 식으로 이제 제가 한 번씩 좀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는데 제 유튜브 책이 한동안 이제 웹사이트 부분에서 베스트 20주를 차지하고 한동안 계속 정지 상태에 있었어요. 지수도 그렇고.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시 또 10대 소생술이 되었더라고요. 탑 100위권 안에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내 책이 잠시 또 정지 상태에 있다가 또 다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 찾아지고 있다라는 건 뭘까를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이 유튜브 책이 실전 도서잖아요. 마인드셋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유튜브를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입문 도서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이제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견주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나의 사례를 들어서 나의 이야기를 풀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거기서 끝이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럼 내가 나의 이야기를 푼다라는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군가가 이 이야기를 봤을 때 희망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삶의 터닝 포인트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거는 분명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지를 한 꼭지 한 꼭지 써 내려갈 때마다 우리 마음의 기준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나의 이런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다라는 거 그게 내가 글을 쓰고자 하는 목표거든요.
그죠? 내가 이 꼭지를 쓰고자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좀 더 생각을 한다면 글을 한 꼭지를 채워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나의 이야기를 제대로 진정성 있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소유 작가님 할게요. 안녕하세요. 좋은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입니다. 네. 마법을 거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힘내라, 뿅! 저는 오늘 아침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읽고 있고요. 그중에 챕터가 지금 논쟁을 피하라는 내용입니다. 짧게 이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작가는 이렇게 말했다. 미움은 미움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미움은 사랑으로 없어진다. 오해도 논쟁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치, 하회,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에 의해 없어진다. 이렇게 돼 있고 링컨은 동료와 잦은 논쟁을 벌이는 청년 장교에게 이렇게 타일렀대요. 링컨이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논쟁할 시간이 없다. 불쾌감에 빠지거나 자제심을 잃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논쟁은 더욱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자신이 완전히 옳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많이 양보하고 전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생각되어도 어느 정도 양보해라. 좁은 골목에서 개를 마주쳤을 때 개에 물리기보다 개에게 길을 양보하는 것이 낫다. 개를 죽였다 하더라도 개에게 물린 상처는 남는다. 논쟁에서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너무 좋은 내용 같아서 공유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는 늘 이걸 살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너무 좋죠. 저는 또 그걸 읽으면서 막 줄도 긋고 필사도 했던 책이에요. 진짜 불후의 명작인 것 같습니다. 자기 발전에 집중하는 사람은 논쟁할 시간이 없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논쟁을 한다라는 것은 서로 생각의 차이잖아요.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가치관의 차이. 근데 이것이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상대에게 내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그거는 오바거든요. 오바. 예. 그래서 적당하게 화해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때로는 그게 내 말이 상대에게 안 먹히겠다라는 판단이 설 때는 그것을 피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자, 엄지원 작가님 할게요. 네, 좋은 날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저희 긍정학어는 나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다. 나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다. 나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다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살고 있는지 그 말 한마디 이렇게 들을 때마다 괜찮다가도 어느 날 그런 말을 이렇게 듣고 나면 서운하고 왜 나를 몰라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억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자유롭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그래서 오늘은 그 자유로움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은 여전히 그림에 마음을 놓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림만 있는 줄 알았는데 듣고 읽고 이렇게 보니까요. 참 유용하네요. 오늘의 그림은 르누아르가 그린 흑석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여자와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자는 우아하게 앉아서 득석에 앉아서 오페라를 감상한다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는데 남자는 그 다른 데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반대편 측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같이 공감을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또 둘이니까. 근데 한 곳만 이렇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의 상황에 굉장히 무방비하게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한답니다. 하나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런 날들이 나와요. 사람들은 늘 다른 곳을 바라보고 같은 자리에 누워서도 다른 꿈을 꾸며 산다.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밑에 쭉 나오는 게 너무 재밌어요. 직장 상사가 괴롭힐 땐 동료가 같은 편이 되어주고 동료와 심한 경쟁을 해야 할 때는 학교 다닐 적 친구가 큰 의지가 되고 직장에 나가기 싫을 때는 집이 천국이 되고 배우자가 숨 막힐 땐 오히려 직장이 더 비처가 된다. 이런 말들 나오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럭저럭 견디며 살 수 있는 것은 저쪽 생각으로 이쪽 생각을 잊고 또 이쪽 생각으로 저쪽 생각을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눈을 팔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키고 싶은 사랑을 위해서 숨 쉴 공간을 만들어 놓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숨 쉴 공간,
그렇죠. 저도 이거 읽는 순간에 웃기기도 하면서도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나가고 싶다라는 것은 여기서 숨 쉬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새로운 숨을 쉬게 해줄 공간을 찾아서 일단은 이곳을 벗어나니까 다시 숨이 트인다. 아, 속 시원하다. 뭐 이런 말들이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한쪽만 바라보는 사람은 로맨틱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방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이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 방을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든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조금 유연하게 대처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시선 따위에 신경 쓰지 않으면서 그 말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와, 엄 작가님. 아유, 너무 좋습니다. 오늘 아침 후기. 나는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롭다. 이 타인의 시선을 그저 의식하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우리는 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필요하. 근데 그런 말들이 물론 좋은 말이 들리면 끝없이 텐션이 올라가지만 내 마음 심기를 건드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는 되게 막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얼마만큼 그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극복해내서 이렇게 떨쳐나오느냐. 거기에 또 관건이 있는데, 어찌됐든 우리 엄 작가님 또 이런 후기 나눔을 통해서 다시 또 재활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한쪽만 바라보는 사람은 방이 하나뿐이다. 오, 이 문구 너무 좋은데요. 내 마음속에 방은 과연 몇 개가 있을까라고 순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쪽 방에서 뭐 숨쉬기가 힘들고 답답하면 다른 방으로 오면 되네요. 그죠? 여러 개의 방이 있으면. 이거 너무 좋습니다. 내 안에 여러 개의 방을 둬야 되겠습니다. 숨쉴 공간을 위해서. 좋아요. 오늘도 우리 5분의 작가님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그 김민식 PD님이 세바시에 출연해서 그 얘기를 했던 그 영상을 하나 본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되게 그 키워드가 와닿아서 오늘 우리 작가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 미션 88일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PD 출신이었는데 2010년 11월에 퇴사를 했어요. 그 퇴사를 하게 된 계기가 무슨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심한 악플이 달리고 굉장히 문제가 되었나 봐요. 그래서 그 글을 썼던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이제 방송 일을 그만두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어떤 행위를 잘못했다라고 한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벌은 평소에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PD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다 끊었대요. 이제 퇴사를 하면서 글 쓰는 것도 끊고 유튜브도 끊고 모든 것을 끊으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이제 외로움이라는 키워드에 뒀나 봐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심적인 성장을 이뤄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했던 말이 이제 외로움이라는 키워드인데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담배 15개를 피는 그것과 같은 해로움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 여러분들 외롭지 않죠? 그래서 물론 때로는 내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적절한 외로움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나를 뒀을 때는 이제 그게 또 우울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겠죠. 그죠? 우리가 글을 써가는 과정이 이런 외로움이라는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죠? 이거를 이제 적절하게 유연성이 있게끔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글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작가님들도 자, 이런 키워드, 외로움이라는 키워드 적절하게 우리가 활용하셔야 됩니다. 너무 없어도 안 돼요. 너무 텐션이 높아서도 안 되고, 때로는 적당하게 내려갔다가 또 올라올 수 있는 이러한 저력을 우리가 스스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또 든든한 우리 공저 작가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행복하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휴일입니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새벽 미션을 함께 할 수 있었네요.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많이 웃으시고 푹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좋은 날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